81페이지요. 점유권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론 만나보셨고요. 지금 보실 때는 물권법 강론입니다. 물권은 총 몇 개가 정해져 있다고요? 8개 물권이 정해져 있죠. 첫 번째가 점유권, 두 번째가요? 소유권, 세 번째가 용익물권. 용익물권 3개가 있지요. 지상, 지역, 전세. 담보물권 또 3개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토탈해서 몇 개가? 그 8개 물권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나보는 과정. 이 과정이 물권법 강론입니다. 총론 쪽에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총론에서 몇 개? 5문항. 강론에서 9문항. 토탈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돼요. 총론에서 5문항 출제됩니다. 요 각각에서 하나씩 여기에서 2개. 물권 변동에서만 2개. 한 문제, 여기 2문제. 5문항. 그리고 물권법 강론에서 9개 내지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점유권 되겠습니다. 점유라는 거는 소지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요. 책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 소지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의 핵심은 뭐를 점유라고 하느냐. 첫 번째, 점유의 개념. 이거 살펴볼게요. 점유의 개념.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점유의 관념화라는 거예요. 점유의 관념화. 세 번째는요, 점유의 종류 문제. 점유의 종류 문제. 네 번째는요, 점유 보호 문제. 점유 보호 청구 문제. 이렇게 만나볼게요. 4개 정도로. 자, 먼저 점유의 개념 보실게요. 점유의 개념. 점유란 이걸 점유라고 표현해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상 지배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뭐가 있다고?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책걸상을 점유하고 계신가요? 이 책걸상은 학원 거죠. 학원 책상을 여러분이 쓰고 계시죠? 여러분은 책걸상을 뭐 하는 중? 점유하는 중. 여기에 점유권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더 쉽게 해드릴게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저 세입자에게 전세 줬어요. 전세. B는 전세권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얻으려면 전세금 걸어야죠. 전세금 1억 걸고 계약 기간은 2년 잡았어요. 2년. 그럼 계약 기간 동안요. 계약 기간 동안은 이 집을 누가 쓰게 돼요? 전세권자가 저 집을 살고 이용하게 되죠. 그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쓸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사용할 수 없죠. 근데 안 나가고 있어요. 이 전세권자가. 계약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금 빼주고 방 빼주고 그리고 나가죠. 간혹 안 나가는 세입자 있어. 안 나가는 세입자. 계약 만료되었지요.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살고 있죠.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점유권 있는 거 그분이. 바로 점유권 있는 거 그분한테. 그럼 계약 기간 동안은 뭐가 있고요?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라는 본권이 있는 거예요. 본권. 집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본권이 있는 거지. 계약 끝나면 본권은 있어 사라져.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점유권만 남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이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종종 목격하는 게
주인이 좀 화끈한 주인이 있어. 세입자 안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저 집에 문 부시고 들어가. 용감하죠. 자물쇠 부셔버리고 들어가 버린다. 그 순간 뭐가 걸리는 거예요? 주거 침입으로 걸리는 거. 왜요? 점유권이 있거든,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그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는 뭐가 있는가? 아직 점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역으로 걸려요. 이게 점유권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본권이 있는 거예요? 본권이 사라진 거예요? 본권이 사라져도 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점유제도예요. 특이하죠? 오케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뭐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 점유자에게 권리를 주는 거. 이거를 점유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때 첫 번째 볼까요? 그럼 쌍괄호 1번 보시게 되면 점유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첫째요. 공간적 지배 가능성. 이 방을 어떻게 돼? 공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어야 돼? 이 방을요. 방 3칸이면 3칸, 4칸이면 4칸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돼? 공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되죠. 공간적 지배요. 지배 가능성이에요. 가능성만 있어도 돼. 가능성만. 두 번째는요. 지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타인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여야 돼요. 세 가지가 있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요? 예. 그럼 우리가 종종 이런 거 보셨나요? 차 타고 가다 보면 건물에 보면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다. 어떻게 해요? 유치권 행사 중. 보셨어요? 유의해서 보셔야 돼,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옷이 멋있나 안 멋있나 이런 거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뭐만요? 법률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 건물을. 그죠? 옷이 이쁜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법률적인 쟁점만 보셔야 돼.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우리 건물 밖에 붙어 있어. 그 말은 공사업자가 건물 공사를 열심히 해줬는데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안 주고 떼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이 공사업자가 뭘 점유하고 있어요? 건물을 점유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거기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플랜카드를 걸어둔 거지. 그럼 유치권이라는 거는 건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물을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생겨요. 점유를. 근데 점유의 3요소가 지금 뭐였어요? 공간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 건물 밖에다가 우리 건물 밖에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걸어두면 점유한 거야, 안 한 거야? 점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껌딱지 하나 붙여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이면 점유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플랜카드 걸어놓으면 점유한 거예요? 왜? 점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세 가지 3요소 갖춰야 돼요. 공간적인 무슨 가능성? 그럼 플랜카드 하나 걸어두면 그분이 지배 가능성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 안 지나 여기를 들어올 수 있잖아. 건물 입출입이 되죠. 입출입이 되면 타인이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럼 실력적인 지배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실력적인 지배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점유가 아니에요. 그럼 점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써서요. 펜스를 친다. 뭘 친다? 펜스를 치는 거예요. 출입금지라고. 그 유치권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펜스 치고 출입금지라고 이렇게 못 박아 두셔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실력적 지배. 실력적 지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사실상 지배가 생겨서 바로 점유권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그냥 플랜카드 하나 딸랑 걸어두고 유치권 행사 중.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두 번째, 물리적 지배요. 이때 지배라는 개념은 점유라는 거는 사실상 지배만을 하면 점유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에는 이렇게 나눠져요. 물리적인 지배가 있고요. 관념적인 지배가 있어요. 보세요. 민법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 계속 들어가죠. 전 시간에 땡땡이 치면 이번 시간에도 연결이 안 돼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고리. 근데 논리학이라고 그래, 민법학을.
물리적 지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손에 어떻게 하는 거? 소지하는 거. 이걸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쉽죠? 그럼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책 소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내가 점유하고 있지. 근데 화장실 갈 때 핸드백하고 책 가지고 가 놓고 가요? 놓고 가지. 화장실 갈 때 누가 책을 가지고 가? 그죠? 근데 내년 7월달 되면 가지고 간다? 다 가지고 가. 7월달 되면 화장실 갈 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화장실에서 화장할 때가 아니야. 지금 책 풀 때지. 그땐 가지고 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놓고 가지. 그럼 이 책이나 여러분 핸드백은 화장실에 몸은 있죠? 몸은 화장실에 있죠? 핸드백은 여기 있죠? 책상에. 점유한 거야 안 한 거야? 물리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개념이 바로 관념적 지배. 이해되시나요? 관념이 뭐예요? 관념이?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은 어디 있어? 몸은 화장실에 있는데 핸드백은 어디 있어? 핸드백은 강의실에 있죠. 그죠? 책상 위에 있죠. 이런 지배를 무슨 지배라고 그래요? 관념적 지배, 관념적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라는 개념은 꼭 소지해서 물리적으로 소지하는 거 이것만을 의미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 틀리는 거지. 오케이 시험 문제. 법무사 시험 문제, 사법고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 이렇게. 점유는 물리적인 지배만을 말한다. X. 뭐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예. 그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주차장에 세워놓고 내가 마트 가서 쇼핑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내 몸은 비록 차 위에 없지만 어떻게 지배하고 있어? 관념적으로. 오케이. 어떻게 지배한다고요? 관념적으로. 만약 이 개념을 발견 안 했다면 우리는 모든 물건 어떻게 해야 돼? 끌고 다녀야지. 끌고. 그죠? 책도 끌고 다니고 화장품 끌고 다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농부는 소 키우던 소까지 어떻게 돼? 소까지. 끌고 화장실 가야지. 그죠? 따라서 이 관념화, 점유의 관념적 지배 이걸 인정했다는 거는 점유의 개념이 축소된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점유 개념이 확대된 거예요. 몸에 붙이고 다녀야 돼? 안 붙이고 다녀도 돼요? 안 붙이고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념적 지배 이런 개념이다. 이해되시나요? 엄청난 신대륙 발견이야 이 개념이. 자, 그 구체적으로요. 그 점유의 관념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두 번째, 점유주, 점유 보조자. 세 번째는요, 상속인의 점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그 중에 이것만 볼게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 문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즘 창업으로 제일 뜨는 직종은 어느 건가요? 창업으로 제일 유명한 건? 어느 게 좋아요? 그때그때 틀려요. 그죠? 그때그때 경기 변동이 심하다 보니. 이 상가를 B가 세를 얻었어요. 임차인이 세를 얻었어요. 계약기간 3년. 이쪽은 세를 줬으니 임대인. 그럼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 점유해서 쓰는 분은 누구? 임차인. 임차인이 가게 직접 쓰고 있죠? 이 임차인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점유하고 있어요? 직접 점유 중이에요. 왜? 가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주인은 재미교포예요. 재미교포. 1년에 한두 번. 그럼 재미교포인 저 건물주는 이 가게를 점유하고 있는 걸까 안 하고 있는 걸까? 물리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바로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간접 점유. 그럼 세입자는 무슨 점유를 하고 있어요? 직접 점유를. 임대인은 어떻게 간접 점유를 해요? 머릿속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오케이? 그래, 저 재미교포는,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는 한국에 있는 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인생은 관념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인생은? 사랑은? 이런 거죠. 따라서 점유도 이렇게요. 실질적인 점유만 점유예요? 관념적인 것도? 이걸 끌어들였어요. 우리 법학에서는. 오케이. 그럼 이 가계는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둘 다 점유자다. 가계는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둘 다 점유하는 거. 둘 다. 오케이. 시험 문제. 자, 그 부분 만나볼게요. 작년 28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자, 점유의 관념화 보실게요. 점유의 관념화 2번. 파란색 2번. 1.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임대인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 임차인은 무슨 점유를 하고요?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무슨 점유를요? 간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세권에서는 그럼 누가 직접 점유해요?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 집주인은 간접 점유하죠. 오케이요? 다음 상속인의 점유 볼까요? 상속인의 점유. 그 책에 있는 사례를 볼게요. 갑소유 건물을 소유하시다가 갑이 갑자기 사망했어. 사망. 근데 갑의 상속인은 어디에 계셔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걔가 유학 중에 있어. 상속인은 외국 유학 중. 그럼 갑의 건물은 누가 점유를 한 거예요? 건물은 한국에 있고 건물의 위치는 서울에 있고 아들은 어디 있고? 미국에 유학 중이고. 그럼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점유를 해요? 관념적으로. 오케이? 이게 점유의 관념화. 그 건물은 그러면 언제부터 아들이 점유하게 돼요? 써보세요. 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뭐 할 때?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이 뭐 한 때부터? 사망한 때부터 아들이 점유를 하게 됨. 28회 작년 기출. 이것을 점유의 뭐라고 그래요? 관념화. 관념적 점유라고 한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우리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냉장고 안에 넣어둔 맥주를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아니면 그 맥주 다 메고 다녀야지. 신랑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메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관념적으로 배우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 점유의 추정력 보실게요. 추정력. 관념화까지 됐어요. 추정력 197조 있네요. 197조 조문. 물권법은요. 조문 분석이 아주 중요해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점유, 자주점유의 추정이라고 돼 있지요. 조문 보세요. 조문. 책에 있어.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책. 두 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이라는 제목 밑에 민법 몇 조가? 197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제목이 뭐라고 뽑아져 있어요? 태양이라고 돼 있죠. 그 태양이 선이 아니라 모습이야. 모습. 점유의 모습. 모습을 한자로 바꾸면 이렇게 태양이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 주인은 따로 있어. 주인은. B가 땅 주인이야. B는 재미교포. 한국에 안 살아. 땅을 냅두니까 그 동네에 있는 A라는 할아버지가 이 땅을 뭐 하고 계셔요? 점유해서 농사 짓고 있어. 농사 짓고. 그럼 점유를 하고 계신 거죠? 누가 점유하고 계세요? A가. 그러면 이 점유자한테 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점유를 하면 이 땅을 뭐 한 걸로? 소유이사로 점유한 걸로. 무슨 이사로 점유한 걸로? 소유이사로 뭐 하셨다고? 점유했다고 간주를 해줘요? 추정을 해줘요?
추정을 해요. 첫 번째. 첫 번째 무슨 의사라고? 소유의사라고. 소유하려는 의사. 소유의사는 무슨 뜻? 가지려고 안 가지려고? 가지려고. 저 땅을 뭐 하려고? 가지려고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무슨 점유? 자주점유라고 불러줘요. 크게 불러주실게요.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자,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가지려고, 내가 땅 가지려고 점유하는 거야. 그 점유를 무슨 점유? 자주점유. 뒷따 중에 아주 중요해. 두 번째는 선의로 점유한 거예요. 악의로요, 선의로.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해줘. 악의로, 선의로. 선의로. 세 번째는 평온 공연한 걸로. 평온하고 뭐한 걸로?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뭐만 하면 땅을 점유만 하면 이렇게 추정을 해줘요. 민법 몇 조가? 197조가. 그래 197조를 지금 씹어 먹어야 돼요. 민법 197조에 의해서 뭐만 하시면 돼요? 점유만 하면 이 점유자인 할아버지한테, 이 할배한테 법률 197조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추정력을 줘, 추정력을. 첫 번째는 무슨 추정을 해줘요? 소유하려고 한 걸로 인정해줘. 가지려고 했다고, 가지려고. 두 번째는 무슨 점이라고? 선의로 점유했다고 추정해준다, 선의로. 세 번째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준다. 이것을 점유에 뭐라고 그래? 점유에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등기의 추정력을 보셨죠? 지난 시간에 무슨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을 보셨죠? 지금 보는 거는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달라요, 달라. 뭐만 하면 인정해줘요? 몇 가지를? 오케이. 세 가지를 반드시 데리고 다니실 것. 자, 그러면 이게 사례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게요. 197조는 씹어 먹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별세기 하고요. 완벽하게 씹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사례 보실게요. 갑은 그 소유 땅을 1970년부터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계약서, 임대료 없이요. 183페이지 사례. 계약서나 임대료 없이 농사 지으라고 뭐 하셨어요? 빌려주었어. 얼마나 아름다워. 뷰티풀이죠. 아름다운 관계죠. 그냥 빌려준 거예요. 농사 지으시라고. 왜요? 갑은 땅 부자거든. 여기 이걸 바꿀게요. 얘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갑이고 B는 여기는 을로. 을은 그 땅을 현재까지 점유해 오면서 뭐 하는 중?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죠. 자, 1. 쌍괄호 1. 질문 들어갑니다. 을이 토지를 임대하지 않았고 사용료를 뭐 한 적이 없다고요?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나 임대료 빌린 적 없어. 빌렸어, 안 빌렸어? 나 빌린 적도 없고 임대료 낸 적도 없어. 라고 이쪽에서 치고 나오면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1번. 점유자는 누가 땅을 농사짓고 점유하고 계세요? 을이. 이 할배죠. 할배 을은 이 땅을 뭐하고 계셨어요? 점유했죠. 그럼 점유를 하면 무슨 이사로? 소유이사로 추정해줘. 소유이사니까 뭐예요? 가지려고 안 가지려고? 가지려고. 가지려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가지려고 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 가지려고 해서 내가 땅을 가지려고. 오케이요? 민법 몇 조가? 추정해주자. 가지려고 안 가지려고? 오케이. 이 상태로 20년이 되면 뭐가 돼요? 취득시효가 돼. 얘가 땅 뺏어가. 몇 년 되면? 20년이 흘러가면. 뭐 하신 분이? 점유를 몇 년 하면? 근데 그 점유가 반드시 무슨 점유일 것? 자주점유를 20년 해야 소유권 뺏어갈 수 있어. 취득시효로.
취득시효로 땅을 뺏어가는 게 가능해요. 다음 시간에 소유권에서 볼 거예요. 이게 1번이야, 1번. 그럼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추정해줘요, 안 해줘요? 추정해주죠. 그럼 점유자 스스로, 할배 스스로 소유이사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있어, 없어? 자기한테? 없어요. 그럼 점유자 을은 소송에서 입증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이쪽이 상대편. 상대방 쪽에서 이 할배한테 땅을 뭐 했다고, 땅을? 빌려줬다고. 80년도에 빌려줬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돼. 그게 2번이에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라고? 타주점임을 입증해야 된다. 타주점유가 뭐야? 빌려줬다고. 빌려줬다는 거. 타주점유가 무슨 뜻? 빌려줬다는 거. 타주점유 써보세요. 소유이사 없음. 뭐가 없음? 소유이사 없이 점유하는 거. 소유의사 없이 점유. 소유이사 가지고 와요. 소유이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이사 없이 점유하면 무슨 점유? 타주점유. 대표적으로 써보세요. 임대 줬다는 거. 임대 줄 때. 임대를 줬다는 건 뭐야? 가지겠다는 거야? 돌려주겠다는 거야? 돌려주겠다는 거지. 쓰고 내가 돌려주겠다는 게 바로 임대차 아니겠어요? 그럼 이쪽에 상대방 쪽에서, 이 땅 주인 상대방 쪽에서 이 할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요? 자주점유 아니라고? 자주점유다 아니다? 아니다. 당신 자주점이 아니야. 아니다.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그럼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분명히 가바구라고 30년 전에는 임대 주기로 계약은 했죠. 이 계약이 구두계약이었다는 거지. 요즘이나 서류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예전에는 서류 왔다 갔다 안 했거든요. 왜요? 우리 사이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 없었어요? 각서, 계약서 이런 거 없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냐? 그 동네에서 거짓말하면 쫓겨났어. 그죠? 완전 왕따야. 감히 거짓말하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 그래,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요? 집단 취락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었어요. 서류도 없었어요. 살기 좋았어요. 그죠? 예. 농사를 지면 마을 전체가 가서 일을 해주죠. 요즘에는요, 내가 농사 지는데 와서 일해달라면 저쪽에서 내가 거길 왜 가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다 움직였어요. 그죠? 상갓집에도 가고, 상갓집에도 다 가셨죠. 다 가셨죠. 왜요? 같이 움직였거든, 노동을.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계약서 없었어, 이렇게. 빌려줬다는 뭐가 없어, 이렇게요. 임대 줬다는 계약서. 임대 줬다는 뭐가 없었다고요? 계약서가 존재해요, 없어요? 없이 땅을 빌려준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을이 뭐라고요? 임대 준 적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 뒤집어 버리면 이분이 뭐 한 게 돼, 계속? 점유를 한 게 되고, 점유를 계속하면 몇 년 하면? 이분이 취득시로 땅 뺏어갈 수 있어. 그럼 이걸 누가 뒤집어야 됨? 누가 뒤집어야 됨? 상대방. 땅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됨? 자주점이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라는 뭐가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 그럼 입증할 책임이, 법정에서 입증할 책임이 누구한테 생겨요? 예. 그럼 누가 불리한 거예요? 상대방이, 땅 주인이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땅을 빌려줬다,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뭘 챙기셔야 돼요? 계약서 챙겨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왜? 이분이 취득시로 뒤집을 수 있어. 제가 저쪽에 강의하러 갔더니 거기 실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땅을 빌려줬는데 70년도부터 농사를 졌으니까 오래 졌죠. 이분이 농사를 졌어. 근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땅값이 한 60억 정도로 올랐어요. 이분께서 욕심 생겨 안 생겨? 뭐라고요? 난 임대를 한 적이 없다고. 오케이요? 예,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분이 이제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취득시효하고 직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민법 몇 조 때문에? 점유만 하면 뭘로 해줘? 자주점이라고 법 인정해줘. 이걸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럼 점유의 추정력 우측에다 써보실게요. 맨 위에다. 자주점유의 추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누가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 쓰세요. 상대방이 뒤집어 엎어야 됨. 상대방이 뭐를 엎어야 됨? 뒤집어 엎을 입증 책임이 생긴다. 상대방이 자주점유를 뒤집어 엎을 책임이 생긴다. 자주점유를 뭐 할 책임? 뒤집어 엎을 책임이 생긴다. 입증 책임이. 별 3개. 민법 몇 조 때문? 197조 때문. 다음 2번 권리적법의 추정. 200조예요. 200조 보실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불법으로 적법으로? 적법하게 보유. 가로해 보실게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을 해줘요. 물건을 뭐만 하면? 점유해서 소나기에 넣으면 소나기에 넣은 물건은 뭐 한 걸로? 훔친 걸로 안 훔친 걸로? 안 훔친 게 바로 무슨 말?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뭐 해줘요? 추정해줘요. 민법 몇 조가? 200조가. 그래 물건을 손에 넣으면 뭐 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 물건을 뭐만 하면? 아 이게 지금 손이 너무 묻었어. 너무 묻었어. 컵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시치미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시치미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거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떼면? 여긴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시치미 때도 질 거 아니야. 증인이 있죠? 없어. 증인 없어. 근데 제가 뭐라고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점유자에게 뭐가 생긴다고? 훔친 걸로 적법점유로? 적법점유로 인정해 준다는 게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주인 안 뺏기려면 어떻게 돼? 안 뺏기려면? 어떻게? 증인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있는 데서 제가 가져가겠어요? 이렇게 많은 데서 가져가겠어요? 없는 데서 가져가지?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거를 세비쳤어. 세비쳤죠? 또 세비친다. 그럼 점유 들어왔죠? 제 손으로. 그럼 이건 제가 훔친 걸로 돼요? 적법점유로? 민법 몇 조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적법하게 가져온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훔쳤다고 자기 거라는 걸 입증해야 돼. 그죠? 그래 여기다 이름 써두는 거예요. 여기다 뭘 써두는 거예요? 이름.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 때 5대 책에다 뭘 써놔? 영자 거라고 이름 써두죠. 왜 써두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가져가면 그놈께 되거든. 그래 거기다 뭘 쓰게 돼요? 이름을 써둬야 자기 거라는 표시가 되지. 그래서 책에다 뭐를 써둔 이유는? 이름을 써둔 이유는 뭐예요? 내 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이 200조 때문에 그래요. 안 써두면 옆에 있는 친구가 책 뺏어간다. 그죠? 뺏어가. 그죠? 그리고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팬티를 동료가 어떻게 동초가? 훔쳐 입어. 아 웃었죠? 여러분 배우자가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 다 그래요. 내 팬티가 6개인데 없어. 어느 날 보면 없어. 하나밖에 없어. 훈련하고 하는데 없어. 그죠? 누가 가져간 거지. 그럼 당한 저는 어떻게 당한 저도? 예, 나머지에서 또 가져오죠. 돌고 도는 거예요. 바로 뭐야? 여기다 이름을 안 써뒀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점유한 사람이 그 팬티에 뭐인 것처럼 주인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등병들이 요즘 어떻게 해? 거기다 팬티에다 이름을 써요. 거기다가 호동이 거, 철수 거라고. 왜요? 자기 거라는 영역 표시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예. 이게 바로 200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점유자가 점유물이라고 돼 있죠. 물. 점유물이라고 돼 있죠. 그 물에 별표하실 게 물이 뭐예요? 물이? 물건이죠. 그 물건이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부동산, 동산이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동산만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뭐만? 동산 써주셔요.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에만? 동산에만 적법 추정력을 인정해준다. 팬티 거기다 썼어요. 팬티. 팬티를 뭐하면? 훔쳐서 점유하면. 훔쳐서 점유해도 뭐한 걸로? 적법 점유로 인정해주는 게 바로 적법, 권리의 적법 추정력 때문이에요. 동사는 꼭 뭐를 써주셔야 돼요?
이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이게 시험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권리적법의 추정은 어디에만 인정됨? 동산에만 인정됨. 어디에는 인정 안 됨? 부동산에는 인정 안 됨. 오케이. 다음 뒤로 넘겨서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림 보세요. 땅이 나와 있고요. 이 땅을 세 가지 형태로 점유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예요? 땅을 첫 번째 케이스는요. 매매로 샀어요. 임대 얻었어요. 땅을 매매했어요. 매매.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아직 뭐 하기 전? 등기를 가져가기 전이다. 매매했는데 등기하기 전이죠. 그리고 을이 이 땅을요. 매수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자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계세요. 점유를 하고 있어. 점유를. 그럼 얘가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이유는 매매를 했죠. 그럼 매매를 했다는 거는 돌려주려고 가지려고? 가지려고 한 거지. 매매라는 건. 야, 매매라는 건 내가 땅 가지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무슨 점유? 자주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했잖아. 매매. 이게 원인이죠. 이게 원인. 두 번째는요. 매매를 했어요. 임대를 했어. 갑의 땅을 임대를 했어. 임대를. 임대차를 했어. 그럼 산 거요? 빌린 거요? 빌렸어요. 빌렸어. 그러면 가지려고요? 쓰고 돌려주려고? 임차인은 쓰고 돌려주겠다는 거니까 이 상태로는요. 20년이 지나도 이게 무슨 점유가 되어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요.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쓰고 돌려주겠다는 거야? 임대차라는 성질이 쓰고 돌려주겠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런 점을 무슨 점이요? 타주점. 이 상태로는 20년이 돼도 취득시효가 안 돼요. 취득시효는 언제만? 자주점유를 몇 년 할 때? 20년 해야 취득시효가 돼요. 그럼 타주점유는 20년 아니라 100년이 돼도 이 상태로는 100년이 돼도 취득시효가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임대 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서 없어. 그럼 뭐라도 남겨줘야 돼요. 계약서 없는데 무슨 내용이 있어. 이쪽에서 주인이 저 할배한테 가서 뭐라고요? 우리 임대했지 그랬더니 할배가 뭐라고 그래? 임대 줬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걸 인정해주는 세입자가 어디 있어? 그런 적 기억 없어. 오케이. 사용료를 받았다는 자료 있잖아요. 쌀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영수증이라도 챙겨주셔야지. 그게 임대차야. 증거. 이게 있어야 무슨 점유로 돼요? 없으면 얘가 뒤집을 수 있어요. 얘가 뭐라고? 자주점이라고 얘가 거꾸로 뒤집고 나온다고. 그래서 매매를 해서 점유를 하면 무슨 점유로 되어요? 자주점유로 되어요.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면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로 바뀌게 되어요. 근데 세 번째는 갑의 땅을 을이 어떻게 점유했대요? 무단침범했대요. 무단침범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점유로 봐요. 뭘로 보아요? 타주점유로 봐요. 타주점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무단침범은 뭐예요? 무단점유라고 돼요. 실제 사건은 이런 거예요. 실제 사건은. 갑이 땅을 가지고 있고 을이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여기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서 철조망이. 여기까지 갑의 땅, 여기는 을 땅. 을이 농사질 땅이 좁으니 여기는 철조망을 다 뜯어내버리고요. 을이 여기다가 배추를 쫙 심었어. 배추를. 누가 심은 거예요? 을이. 여기는 철조망을 두고요. 철조망을 뜯어버리고 을이 여기다가 농사를 져버린 거지. 이 점유를 무슨 침범? 무단침범 또는 무단점유라고 표현해요. 무단점유. 그럼 을이 남의 땅인 걸 알았어 몰랐어? 얘가 남의 땅인 걸? 알고 들어간 거죠. 그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 이때 우리 대법원은 이걸 뭘로 봐요? 타주점유로 봐요. 그래 취득시효가 되어야 안 되어요?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우리 대법원은 이걸 자주점유로 봤다. 이걸 뭘로 봤어요? 자주점유로 봤어. 그럼 예전에는 이게 뭐가 되었을까? 취득시효가 됐었어요. 취득시효 안 됐어요? 됐어요? 됐다가 우리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어. 이게 종전의 입장이에요. 종전 입장. 이걸 뭐라고 그래? 종전 판례라고 그래요. 무슨 판례? 종전 대법원 판례는 취득시효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요? 자주점유로 인정해줬거든. 왜 자주점유로 인정했을까? 민법 몇 조가? 197조가 점유만 하면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뭘로 인정해줬어? 그래서 취득시효 하라고 그랬어. 뭐만 하면요? 점유만 하시면 아까 197조가 민법 몇 조가? 197조가 점유만 하면 뭘로 추정해줬어요? 자주점유로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자주점유로 인정해줬잖아. 민법 몇 조가? 이거 모르면 점유권 못함. 민법 몇 조? 이거 모르면 점유권 연결 못해요. 야 197조가 아까 뭐만 하면? 점유해? 그러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인정해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충실하게 197조 법조문의 뜻 그대로 취득시효를 인정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 저 신림동 아세요? 신림동이 대부분 뭐예요? 예전에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국유지야 국유지. 그럼 땅은 누구 거? 나라 거지 나라 거. 나라 소유죠 나라. 나라 땅이죠 나라 땅. 국유지요 국유지. 근데 살기 어려우니까 무허가 판자촌을 여기다 지은 거지. 뭐를 지은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여기다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무허가야 무허가. 그리고 땅을 그럼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을 점유를 해야 하네 이만큼을. 점유를 해 땅을.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점유하게 돼요? 땅을 소유를 해야 점유를 해요? 점유. 소유는 나라 거지. 점유를 한다 점유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운동권 있는 학생들이 얘를 찔러. 이분들 찔러. 뭐라고요? 20년만 버텨요 할아버지. 몇 년만 버텨요? 20년만 버텨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취득시효가 돼요 할아버지. 버텨요 버텨. 아이 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 졌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뭐 했어요 할아버지가? 건물 짓고 땅을 점유하고 지금 쓰고 계시잖아. 그래서 몇 년만 되면 취득시효가 됐어요. 민법 몇 조가 그걸 뒷받침했어요. 이거 근거예요 이게 근거. 그래서 취득시효로 땅을 막 차지하는 거야. 저 소문을 중개업자들도 알았어요. 남의 땅에다도 뭐만 지면 건물 짓고 살기만 하면 몇 년만 살면 저 땅 내 땅이 되더라 이거지. 뭐에 의해서? 점유권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점유권에 의해서 내 땅으로 바뀌는 길이 생기더라는 거지. 저 소문이 조금 났겠죠. 그러고는 무허가 판자촌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생긴 게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너만 그러냐? 나도 해야지. 너만 하냐? 나도 해야지. 자꾸 뭐가 생겼어 자꾸. 판자촌 생긴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취득시효로 나라 땅을 뺏어가기 시작한 거지. 오케이요? 그럼 이 현상이 서울에만이요? 부산에도? 부산에도 거기 판자촌 많거든. 대전에도 인천에도 이렇게 무허가 땅 아니면 이렇게 국유지는 관리를 잘 해야 안 해요? 관리 안 하고 방치한 땅 있죠? 물론 잘 보세요. 이 땅 주인이 이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20년 채우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뭐 하라고?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유를 한 거야? 점유를 잃은 거야? 그럼 취득시효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땅 소유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점유를 못하게 내쫓아버리면 취득시효 물 건너간 거예요. 근데 땅 주인이 이렇게 국유지는 땅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해요? 방치를 해요?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뭐야 이게?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저기 내가 가서 왜 싸워야 돼? 그리고 이분들이 어렵잖아요.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결사적으로 싸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일부 운동권 학생들도 껴들어 있었어요. 시민단체도 껴들어 있고. 안 나가지. 그죠? 그래서 그 김홍신이라는 작가 아시나요? 그죠? 거기에도 그 소설로 나오잖아요.
안 나가지. 버티는 거지. 몇 년만. 이 취득시효를 이쪽에서, 이분 말고도 이쪽에서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전국 방방곳곳에 번져 보이다 보니 대법원 측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분들이 이게 남의 땅인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도 무단 침범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럼 이 197조를요, 법조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무단 침범을 해도 계속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인정해주게 되고,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이게 계속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대법관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무단 침범을, 남의 땅인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 무단 침범한 사람을 우리 대법원이 보호하자고? 계속 보호하자고? 여기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문이. 이걸 이렇게 197조를 그대로 여기다도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그게 1995년이에요. 그리고는 입장을 확 바꿨어요. 이런 분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분들이 누구? 뭐한 사람? 남의 땅을 뭐한 사람? 무단 침범해서 점유한 분. 이런 분들은 197조를 여기다 적용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주점유를 인정해요? 자주점유 추정을 깨요? 자주점유 추정이 생겨요? 깨져버린다? 깨진다고 판례를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 대법원이. 그 말은 197조를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그래, 입장 바꿨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1995년부터는 이렇게 남의 땅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무단 침범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판자촌을 짓든 농사를 짓든 이래도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단점이에요. 무단점유.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요? 판례 변경이라고 그래요. 무슨 변경? 판례 변경을 했다.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다 이거죠. 판례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듯이 판례도 바뀌어. 왜? 구성원들이 바뀌거든요. 대법관 구성원들이. 우리 사고가 바뀌듯이 대법원 판례도 바뀌어 계속. 종전에는 무슨 점유로 인정해 줬어요? 자주점유. 이제는 자주점유가 아니어요. 타주점유예요. 배경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판자촌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한 거지. 취득시효 하라고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우리 대법원 이걸 입장 바꿨다고. 무단점유를 해서 남의 땅인 걸 충분히 알았어, 몰랐어?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침범에 들어가지. 이런 분들은 자주점유 추정을 해준다, 깨진다? 깨진다. 이걸 꼭 챙기실 거예요. 예, 배경을 보면 이 민법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사실은. 거기에 역사도 있고 그죠? 민법이.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우측에 보면 185페이지에 대법원 판례 하나 있죠? 쉬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카톡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예, 잠시 쉬셨다가 점유보호 청구권 만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